2월 16일 오늘 아침 주요 뉴스 전해드립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선거 보안 강화를 위해 전국적인 유권자 신분증 의무화를 추진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의회 승인이 나지 않더라도 행정명령을 통해 중간선거 전에 반드시 시행하겠다라는 의지를 보이고 있는데요. 이에 대해서 민주당은 투표권 제한이라며 강력히 반발하고 있고 법적인 논란도 예상되면서 선거를 앞둔 최대 쟁점이 될 전망입니다. 이민 정책 갈등으로 인한 여파도 커지고 있습니다. 강경 이민 정책을 둘러싼 여야 예산안 합의가 무산되면서 이민 단속 주무부처인 국토안보부가 지난 14일부터 부분 셧다운에 돌입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공항 보안 검색 업무에 차질이 생기면서 공항에서 대기 시간이 길어지는 등 이용객들의 불편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제는 시민권을 취득해도 안심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귀화 시민권자들에 대한 시민권 박탈 절차를 상시화하면서 단속 수위를 높이고 있습니다. 이민서비스국은 전국 오피스에 전담 인력을 배치해서 과거 영주권 취득 과정부터 시민권 심사 당시에 사소한 기재 오류까지 샅샅이 뒤지고 있다라고 하는데요. 매달 최대 200건의 박탈 사례를 선별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어서 이민사회의 긴장감이 감돌고 있습니다. 국토안보부가 소셜미디어 이용자들에 대한 감시도 강화하고 나섰습니다. 이민단속국의 활동을 비판하거나 위치를 공유하는 계정의 신원을 파악하기 위해서 구글과 메타 등 빅테크 기업들의 수백 건의 행정 소환장을 발송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는 표현의 자유 침해와 개인정보 남용 논란으로 번지면서 법적인 공방도 이어질 예정입니다. 지난달 핵심 소비자 물가지수 CPI 상승률이 2.4%를 기록하면서 8개월 만에 가장 낮은 수준으로 떨어졌습니다. 인플레이션 둔화세가 뚜렷한 모습이지만 한편으로 지난달 주택 거래는 폭설과 공급 부족 등의 영향으로 8% 이상 급감하면서 부동산 시장은 다소 위축된 모습을 보였습니다. 미국과 이란의 2차 핵 협상을 하루 앞두고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에서 대규모 군사 훈련을 시작하면서 무력 시위에 나섰습니다. 이에 맞서 미국은 중동 지역의 세계 최대 핵 항모인 제럴드 포드호를 추가 배치했는데요. 만약에 협상이 결렬될 경우 트럼프 대통령이 이스라엘의 이란 공격을 지지할 것이다 라는 관측도 나오면서 중동 전역의 전운이 짙어지고 있습니다. 미군이 사상 처음으로 초소형 원자로를 항공편으로 수송했습니다. 미니밴 크기의 이 원자로는 외딴 군기지에 신속하게 전력을 공급하기 위한 것으로 이렇게 알려지고 있는데요. 트럼프 정부의 원자력 산업 육성 정책의 핵심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이 주말 동안 팟캐스트 인터뷰에서 외계인의 존재에 대해서 인정하는 언급을 했다가 파장이 커지자 24시간 만에 해명에 나섰습니다. 오바마 전 대통령은 우주 어딘가에 생명체가 존재할 확률이 높지만 지구를 방문했을 가능성은 적으며 자신의 재임 기간 중 외계인과 접촉했다는 증거는 보지 못했다라고 명확하게 선을 그었습니다. 이번에는 할리우드가 AI 쇼크에 휩싸였습니다. 틱톡의 모 회사가 내놓은 AI 동영상 생성 모델 시댄스가 단 2줄의 명령어로 영화급의 영상을 만들어내자
디즈니 등 대형 제작사들이 저작권 침해를 주장하면서 법적 대응을 예고했습니다. 배우 조합 역시 생존권 위협에 강력히 반발하고 있어서 업계에 큰 파장이 일고 있습니다. 스포츠 소식입니다. 미주 한인 2세 골퍼 앤더슨 킴 선수가 리브 골프 애들레이드 대회에서 약 16년 만에 우승컵을 들어올리면서 화려한 복귀를 알렸습니다. 또한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 밀라노 동계올림픽에서 출전 중인 쇼트트랙 김길리 선수가 오늘 아침에 여자 1000m 결승에서 값진 동메달을 획득하면서 한국 선수단의 6번째 메달을 선사했습니다. 지금까지 오늘 아침 주요 뉴스들 전해드렸습니다. 푸른투어와 함께라면 이동이 아닌 경험이 됩니다. 9개의 직영지사 보유, 미국 최대 여행사 푸른투어에서 최저가 항공권 및 투어 맞춤 서비스로 여행의 처음부터 끝까지 완벽하게 책임지겠습니다. 더 넓고 쾌적해진 시온마켓 2층에서 푸른투어 달라스 지사와 함께하세요. 믿을 수 있는 미국 최대 여행사 푸른투어 469-615-6000번. 여행은 역시 푸른투어. 우리 가족 눈 건강 지킴이 바로 정무창 안과입니다. 5살 우리 아이 첫 시력 검사, 안경 없이 시력을 잡아주는 큰아이 드림렌즈도 정무창 안과에서 했죠. 40대 되면서 필요한 눈도 다초점 렌즈 추천해 주셔서 훨씬 좋아졌고요. 어머님 백내장, 녹내장 검사도 정무창 안과에서 했답니다. 21년 경력이 그냥 지나간 시간이 아니더라고요. 안경, 렌즈, 거만도 정무창 안과에서 214-902-9779 파크 포레스트 옵티컬. (2026) 밀라노 코르티나 이게 코르티나 단페초. 이게 참 이게 어렵네요. 네. 아까도 또 코르티나를 버벅거렸는데 밀라노 코르티나 동계올림픽, 뭐 정확히는 밀라노 코르티나 단페초 동계올림픽인데 26일 날 개막을 해서 22일까지 이어지니까 이제 한창 또 이제 중반을 넘어가고 있습니다. 한국은 주말 사이에 쇼트트랙에서 메달을 추가했습니다. 황대헌 선수가 은메달을 획득을 했고요. 그리고 오늘 아침에 뭐 우여곡절 끝에 어드밴스로 구제를 받으면서 결승에 진출한 김길리 선수가 또 동메달을 획득을 하면서 지금 현재 한국이 금메달 1, 은메달 2개, 동메달 3개로 종합순위 16위를 달리고 있습니다. 미국이 금메달 5개로 4위네요. 네. 메달 순위로 하면, 전체 메달 순위로 하면 3위, 네, 금메달 순위로 하면 4위. 지금 또 아주 멋진 그런 동계올림픽 경기들이 뭐 중반에 이제 넘어가면서 계속해서 펼쳐지고 있습니다. 한국도 지난주에 그 스노우보드 최가훈 선수의 정말 드라마 같은 스노우보드 그런 금메달 소식과 함께 또 동계올림픽 열기가 상당히 좀 뜨거워진 것 같아요. 네. 또 주말 동안에 그 AI 쇼크가, 저도 그 영상을 봤거든요. 근데 대단합니다. 이게 이제 틱톡의 그 소셜 미디어 틱톡의 모 회사입니다. 중국의 바이트댄스가 인공지능 동영상 생성 모델 C댄스의 새로운 버전 2.0을 공개를 했는데, 이게 얼마나 충격적인지 헐리우드가 깜짝 놀라가지고 지금 뭐 즉각적으로 대응을 하고 뭐 난리가 났습니다. 네. 그 지금
디즈니가 바이트댄스에 중지 요구 서한을 보내서 자사의 지식 재산권을 침해했다라고 이렇게 주장을 하면서 강력한 대응에 나섰고요. 그리고 미국 영화협회가 성명을 내고 이 AI 모델이 저작권을 대규모로 무단 사용했다라면서 침해 행위를 즉각 중단 요구하고 나섰고요. 미국의 배우 방송인 조합도 초상권이 무단으로 사용됐다라면서 강력하게 반발을 했습니다. 이게 뭐 주말에 공개된 그런 서비스인데 완전히 뭐 헐리우드의 제작사, 배우 조합, 뭐 영화 협회 등이 나서서 이제 강력 반발하고 나섰는데 왜 그 정도냐? 짧은 영상 하나가 공개가 됐거든요. 15초짜리. 네. 아일랜드 출신의 감독 루어리 로빈슨이 이 인공지능 모델을 가지고 제작한 영상이었는데 뭐 단 2줄의 프롬프트였답니다. 뭐 길지도 않아요. 단 2줄의 명령어를 가지고 탐 크루즈하고 브래드 피트가 결투를 벌이는 그런 영상을 AI로 제작해서 올렸는데 저도 그 영상을 봤는데 깜짝 놀랐습니다. 네. 와, 진짜 탐 크루즈하고 저는 새 영화가 나온 줄 알았어요. 진짜 새로운 영화가 탐 크루즈랑 브래드 피트가 출연하는 새 영화가 나온 줄 알았습니다. 얼마나 진짜 전혀 영화하고 구분이 안 될 정도로 완벽한 그런 영상이 만들어졌는지 정말 놀랐습니다. 그 유명한 영화죠. 데드풀 시리즈를 만든 렛 리스가 이 영상을 공유하면서 이렇게 표현했더라고요. I hate to say it. It's likely over for us. 이렇게 말하고 싶진 않지만 우리는 이제 끝난 것 같다라고 글을 올렸습니다. 그만큼 충격적이었다는 거죠. 네, 이 현장에 있는 제작자가 이 AI가 만든 영상을 보고 이렇게 인정하고 싶지 않지만 이제 우리는 끝난 것 같다라고 이렇게 표현할 정도로 아직까지는 물론 15초까지밖에 못 만들고 뭐 오류도 많이 있지만 네, 그래도 이 정도까지 왔다니 바로 불과 1년 전, 네, 불과 1년 전에 AI로 막 난리 났을 때 그때 사람의 영상은 뭐 둘째치고 사람 사진만 해도 막 손가락이 이상하고 관절이 이상하고 뭔가 정상이 아니고 그거 기억나세요? 윌 스미스 배우가 스파게티 먹는 영상인데 불과 1년 전에 얼마나 이상하게 그 스파게티를 먹는지 아직까지는 뭐 신기하긴 하지만 쓸 수 없다라는 게 뭐 불과 1년 전이었는데 1년 만에 그냥 영화 예고편이라고 해도 이상하지 않을 이질감이 느껴지지 않을 정도의 그런 영상을 단 2줄로 만들어내는 걸 보고 지금 뭐 헐리우드가 경악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야, 말하고 싶지 않지만 인정하고 싶지 않지만 이제 우리는 끝난 것 같다. 영화 산업도 이제 끝난 것 같다. 라고 얘기를 할 정도의 상황이 됐는데 참 AI의 발전이 참 무섭습니다. 그렇죠? AI라는 게 사람은 어쨌든 간에 그냥 시간이 나이를 먹고 세월이 흐르면서 하나씩 습득하는데 AI는 습득하는 속도가 사람하고는 비교도 안 될 정도로 막 빨라지잖아요. 그러니까 막 그 발전 속도가 우리가 상상하는 것 이상으로만 빠르게 일어나고 있는 것 같아요. 진짜 1년 뒤에는 또 어떤 세상이 돼 있을지 상상이 안 될 정도입니다. 여러 가지 좀 주목할 만한 뉴스들이 있는데요. 특히 그 시민권자를 겨냥한 전례 없는 수준의 강력한 단속이 예고되면서 이민사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시민권자를 단속을 해? 사실은 예전에는 상상하지 못했던 일이죠. 미국 시민권을 취득하면은 뭐 그냥 시민권 따면은 신분은 끝난 거지 않습니까? 네, 미국 시민이니까 더 이상 뭐 이민국하고는 상관없이 네, 그냥 미국 시민으로 살아가니까 이게 얼마 전까지만 해도 이게 상식처럼 통용되던 말이었는데 이제는 그렇지가 않습니다. 트럼프 2기 행정부 들어서 본격적으로 시민권, 그러니까 귀화 시민권이죠. 시민권을 취득한 사람의 과거 기록을 뒤져서 시민권을 박탈하는 작업을 사실상 상시화하겠다.
그냥 한 번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이제 앞으로 계속 그런 작업을 상시 진행을 하겠다라고 선언을 해서 좀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도 소식 전해드리긴 했는데요. 이게 이제 전국적으로 확대가 됐고요. 그리고 상시화를 선언했습니다. 과거에는 특별 전담팀이 아주 예외적인 경우 뭐 테러리스트라든지 전쟁 범죄라든지 그런 경우만 그 사람의 시민권을 취득한 자의 그 과거를 조사를 했다면은 이제는 전국 80여 개 이민 서비스국 USCIS 오피스 직원들이 상시 그냥 의무적으로 시민권자의 과거 그 귀화 시민권자의 과거를 이렇게 다시 한번 점검하는 그런 구조로 바꾸겠다라는 겁니다. 할당량도 있습니다. 내부적으로 오피스마다 매달 100건에서 200건 정도의 좀 의심 사례가 있는 후보들을 선별을 해내야 돼요. 그래서 그거를 법무부에 제공을 해야 됩니다. 네. 뭐 그러한 할당량도 있다라고 하는데 이게 트럼프 1기 행정부 때 4년 동안 이 시민권 박탈은 그냥 비자 취소하고는 다르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법적으로 귀화를 해서 미국 시민이 된 거기 때문에 시민권 박탈 조치에 들어간다고 해서 바로 뭐 비자 취소되듯이 시민권이 없어지지는 않습니다. 네, 이거는 그 소송도 이어지고 뭐 이제 그런 상황이 벌어지는데 트럼프 1기 4년 동안 전체 시민권자의 그 시민권 박탈과 관련한 소송이 102건이었답니다. 네, 한 100건 정도. 그런데 지금 매달 100건에서 200건 보고를 하라라는 할당이 떨어지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지금 차이가 크게 나는 건지 뭐 알 수 있죠. 그러면은 귀하 시민권자의 무엇을 이제 다시 검사를 하는 거냐? 중대한 사기나 허위 진술입니다. 네. 이게 원래 있었던 기준이긴 해요. 시민권 신청할 때 중대 범죄 기록을 숨기고 시민권을 신청했다든지 또는 가짜 결혼을 한 경우 이게 아주 가장 뭐 문제가 되는 부분이죠. 네, 가짜 결혼이 나중에 드러날 경우 이제 그럴 경우에 이제 시민권 취소 절차에 들어가겠다. 그 다음에 또 좀 더 확대가 되는 게 이제 각종 정부 보조금, 푸드 스탬프라든지 메디케이드를 부정 수령했다. 네, 거짓으로 부정 수령했다. 이제 거짓 서류들 이렇게 뭐 여러 가지 속여서 뭐 가짜 명단이라든지 뭐 가짜 이렇게 수입이라든지 뭐 이제 재정을 가짜로 보고한다든지 뭐 이렇게 해서 이제 부정으로 정부 보조금을 수령했다든가 아니면 세금 보고에서 범죄 기록이 있다든가 뭐 그리고 거기에 더해서 그 밖에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모든 사례라는 부분까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냥 걸면 걸리는 부분이라는 거예요. 이제 정부 보조금 사기, 부정 수령, 그다음에 세금 보고 누락, 거기에 그 밖에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모든 사례라고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다라고 하네요. 그러니까 그냥 뭐 이제 문제가 될 만한 부분들 다 걸 수 있다라는 부분이고요. 시민권 심사뿐만 아니라 그 전에 이제 영주권 취득 절차가 있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영주권 취득할 때도 뭐 이제 기재 오류라든지 뭐 기록 오류 같은 것들도 다시 들여다보겠다. 뭐 이전에도 시민권 신청할 때 범죄 기록을 숨긴 거라든지 가짜 결혼 같은 경우는 이전에도 발각되면 시민권 취소가 가능했습니다. 하지만 뭐 예전에는 이제 취득하고 나면 사실 끝이었죠. 네. 심사 때 그걸 걸러내려고 하는 거지. 취득하고 나면 사실 그거를 다시 재검토해서 시민권 박탈 절차에 들어가고 뭐 하는 경우는 뭐 거의 없었는데 아까 그 전체 소송 건수가 뭐 그 테러리스트까지 다 포함해서 전체 소송 건수가 트럼프 1기 4년 동안 100건 정도였으니까 거의 없는 일이었는데 이제는 할당까지 줘가지고 이런 것들을 상시 전국의 모든 이민 서비스 오피스에서 이거를 재검토하는 그런 시스템을 도입을 한다라는 겁니다. 이게 할당량이 있기 때문에 그게 무서운 거죠. 조사관들이 그 할당량을 채우기 위해서 작은 티끌까지도 찾아내서 법무부에 보고할 수 있다라는 뭐 사소한 실수도 사기다라고 이렇게 법무부에 보고될 수 있다는 것, 그것이 또 무서운 부분이고요. 네. 또 그 요즘에 그 스캠 액트라고 있죠.
시민권을 취득하고 나도 10년 동안에는 한마디로 프로베이션 기간을 두자라는 뭐 그런 또 법안이 진행이 되고 있는데, 뭐 이런 것과 겹쳐서 시민권을 취득해도 이전에 있었던 작은 문제들이 자칫 조금 큰 문제가 되어서 조금 뭐 시민권 박탈, 뭐 소송에 휘말린다든지 뭐 그럴 수 있다. 그러니까 귀화 시민권자는 언제든지 시민권이 취소될 수 있는 소위 이제 2등 시민 같은 그런 불안함을 느낄 수도 있다라는 논란이 좀 되고 있습니다. 네. 뭐 과거에 제출했던 모든 이민 서류 사본 보관하고 지금이라도 자신의 기록에 오류가 없었는지 전문가와 좀 상의를 해보는 것도 필요할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뭐 그 전 단계에 계시는 분들은 정부 보조금 수령하는 문제라든지 세금 보고 같은 문제들 투명하게 좀 처리하는 것이 필요하겠다라는, 뭐 어쩌면 당연한 얘기지만 이제는 실수도 용납이 되지 않는 그런 시대이기 때문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겠다라는 그런 요즘입니다. 자, 광고 잠시 듣고 돌아오겠습니다. 여행의 기분 좋은 출발이자 행복한 마무리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 하늘 위에서도 집처럼 편안하기를 바라는 바람. 바쁜 비즈니스 일정에서도 잠시 휴식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 이 모든 바람을 담아 최고의 서비스를 약속드립니다. 마음까지 케어하는 비행, 대한항공. Korean Air. 우리의 가슴을 울렸던 그 목소리가 다시 찾아옵니다. 국민 발라더 변진섭 콘서트 희망사 달라스 찰스 W 아이즈만 센터에서 2026년 2월 20일 금요일 저녁 8시입니다. 너에게로 또다시 희망사항 등 불후의 명곡들과 함께 추억과 감동이 가득한 특별한 밤을 선사합니다. 티켓 예매는 아이즈만센터.com에서 티켓 가격은 80불에서 250불까지. 자세한 문의는 714-340-6756 혹은 97241-4524로 연락주세요. 변진섭과 함께하는 감동의 시간, 지금 바로 티켓을 확보하세요. 몇 가지 소식 더 전해드립니다. 요즘에 그 소셜미디어 감시가 참 이거 좀 아이러니하죠. 2026년 미국에서 소셜미디어 감시라니, 이제 미국 입국 심사 시에 또는 비자 신청 시에 이제 소셜미디어를 제출하라, 소셜미디어의 활동이나 소셜미디어에서의 어떤 뭐 발언이나 그런 것들을 검사해서 미국에 반하는 반미 성향이라든지 미국의 안보에 위협이 되는 그런 성향이 있지 않은가라는 것을 검사하겠다라는 것도 상당한 좀 충격이었는데, 최근에 연방 국토안보부가 그 소위 이제 아이스, 이민세관 단속국, 요즘에 아이스 아웃이라는 시위가 굉장히 미국에서 좀 펼쳐지고 있지 않습니까? 강력한 이민 단속에 반대하는 그런 아이스 아웃, 이민 세관 단속국을 비판하거나, 또 요즘에 미네소타에서 이제 그 사건들이 있었는데, 그 아이스 요원들의 동선을 소셜 미디어에 공유하고 이렇게 알리고 하는 뭐 그런 활동을 이제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적극적으로 조금 더 이제 반대 활동을 하는 거죠. 그런데 이번에 국토안보부가 행정 소환장이라는 것을 이 소셜 미디어 기업들에 발부를 했다라는 거예요. 그게 뭐냐? 이제 일반적인 수사 영장이 아니라 그냥 행정 소환장, 어드미니스트레이티브 오퍼나다라는 행정 소환장, 행정부가 법원 허가 없이 자체적으로 발부할 수 있는 그런 건데, 과거에는 뭐 아동 인신매매 같은 그런 범죄 수사에만 제한적으로 쓰였는데, 최근에 그 아이스를 비판하거나 아이스 단속 위치를 공유하거나 하는 사람들, 소셜미디어 상에서 그 사람들의 신원을 파악하기 위해서 지금 구글이나 뭐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메타 쪽으로 수백 건씩 발부가 되고 있다라는 겁니다. 정부의 입장은 현장에 단속을 펼치는 요원들의 안전이 최우선인데, 지금 그 활동을 반대하면서 요원들의 위치를 실시간으로 막 유포하고 방해하고 하는 것은 현장 요원들의 안전을 해치는 행위다.
그래서 이제 그 사람들을 색출해내야 된다. 라는 그런 주장을 가지고 지금 국토안보부가 구글 그리고 메타의 행정 소환장을 발부하고 있는 건데 뭐 당연한 얘기겠습니다. 시민단체들은 강력하게 비판하고 있죠. 정행정부 정책의 비판 여론을 잠재우기 위한 공권력의 남용이다. 누구나 정부의 활동을 감시하고 비판할 권리가 있다라고 반대를 하고 있는데 이렇게 뭐 지금 미네소타에서 좀 철수를 하면서 좀 누그러지고는 있습니다만 이게 좀 비판 여론이 막 거세면은 아니면 소송이 들어오고 하면은 좀 물러섰다가 또 다른 지역에서 이민 단속을 하고 이렇게 구글, 메타 같은 소셜 미디어 기업에 뭐 어떻게 보면은 행정 소환장 이라는 것을 발부해서 개인의 실명, 전화번호까지 요구하고 있는 뭐 그런 상황이다라고 하는데요. 이게 정부의 어떻게 보면은 뭐 굉장히 위험할 수 있는 그런 정부의 법 집행의 안전을 지키는 것이 중요하냐? 아니면은 시민들의 반대하고 비판할 수 있는 권리, 표현의 자유를 지키는 것이 중요하냐 이런 부분에서 요즘에 소셜미디어를 두고 상당히 좀 강력하게 충돌을 하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자, 또 한 가지 소식 뭐 얼마 전에 미국 선거에서 그 신분증 그때 참 그 미국이 계속해서 선거 때마다 계속 뭐 부정선거, 선거 조작 뭐 얘기가 계속해서 나오는 이유가 미국의 선거 시스템 뭐 일부 주에서는 실제로 신분증 검사 없이 이렇게 투표가 이루어지는 그런 상황. 어떻게 보면 한국 사람들한테는 이해가 안 되는 뭐 텍사스만 해도 이해가 안 되죠. 네. 그런데 그런 일이 벌어지는 배경과 왜 미국에서는 신분증 없이 투표를 할 수 있는 그게 가능한지 뭐 그거 좀 설명을 해드리기도 했었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아예 행정명령을 불사하겠다. 이번 중간선거를 앞두고 이렇게 선언을 해서 또 논란이 굉장히 커지고 있습니다. 이게 뭐 입법 뭐 그런 것 되지 않으면은 그리고 이제 각 주마다 상황이 다른 거거든요. 그러니까 텍사스만 해도 당연히 신분증 검사 유효한 정부 발행 신분증 검사하고 투표하는 게 당연한데 뭐 다른 일부 주에서는 뭐 그게 의무 사항이 아니라든지 그리고 더 나아가서 어떤 일부 주는 아예 신분증 검사하는 것 자체가 차별이다. 라고까지 이렇게 시스템이 되어 있는 주들도 있거든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11월 중간선거를 앞두고 아예 신분증 없으면 투표 못하도록 행정명령을 연방 정부 차원에서 행정명령을 불사하겠다라고 이렇게 선언을 해서 상당히 좀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뭐 당연한 얘기겠습니다만 뭐 투표권이 없는 사람이 투표를 하거나 아니면 한 사람이 여러 번 투표하는 것을 막으려면은 자신의 사진이 붙어 있는 정부에서 발행한 신분증이 필수다. 라는 거고요. 그리고 실제로 미국에서 확인된 선거 조작이라든지 그런 사례가 뭐 그렇게 있지는 않습니다. 논란은 항상 되어 왔지만 그렇지만 지금 문제는 이런 문제들이 있다 보니까 유권자들이 자기가 투표를 하면서도 미국 투표 시스템에 대한 신뢰가 없다는 게 문제죠. 그러니까 의회 폭동도 일어났었고 투표 때마다 아마 지역마다 이렇게 계속해서 인정하지 않는 뭐 그런 사례들이 계속 발생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내 표가 정확히 관리되고 있다라는 믿음을 가져야 선거에 대한 민주주의가 바로 선다라는 그런 논리입니다. 그래서 그 신분증 없으면 투표 못하게 하겠다. 아예 행정명령으로 그리고 우편 투표도 제한하겠다. 라는 아주 꼭 필요한 경우가 아니면은 우편 투표도 제한하겠다라는 그런 좀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이 상당히 좀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도 좀 소개를 해드렸습니다만 반대하는 측은 미국은 의외로 신분증이 없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뭐 가난한 사람들 그리고 한국처럼 주민등록증을 다 발급받지 않기 때문에 뭐 운전도 안 하고 가난하고 뭔가 이제 오피스 가서 신분증을 발급받아야 되고 또 수수료가 들잖아요. 뭐 수수료를 내야 되고 그런 상황들에서 좀 멀리 떨어져 있어서 실제 신분증은 없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럼 그 사람들은 신분증 없으니까 투표 못하는 거냐 차별이다.
그런 부분들. 네. 그리고 예전에 흑인들의 투표를 막기 위해서 굉장히 어려운 시험을 보게 만들었던 뭐 그런 제도가 있었는데 이제 그런 제도에 대한 그 어떻게 보면은 좀 투표 억압에 대한 현대판이다라는 주장도 있고요. 자, 아무튼 지금 미국의 뭐 선거 때마다 이제 문제가 계속해서 논란이 되면서 이번에는 아예 중간 선거를 앞두고 좀 트럼프 대통령이 초강수 강하게 전국적으로 행정명령으로 적용하겠다라고 나오고 있는데 이게 뭐 실제 그렇게 되기는 쉽지가 않습니다. 네, 주 정부의 고유 권한이기 때문에 하지만 선거를 앞두고 뭔가 이런 뭐 부정선거, 선거 조작에 대한 논란이 한동안 좀 크게 계속해서 좀 이어지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이 드네요. 자, 지금까지 오늘 아침 미국 소식들 전해드렸습니다.